서울의 서북방 삼각산 아래 은평 한옥마을. 한옥의 은은한 정취에 가을빛이 물드는데 이곳 삼각산 금암미술관에서 호랑이 이야기 전시회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삼각산에서 만나는 호랑이 이야기. 어흥, 산군이 왔다. 옛날 서울과 고향 사이 북한산에 커다란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군이라 불렀죠. 산군은 산의 임금이란 뜻입니다. 호랑이는 날마다 산 아래 세상을 굽어보았습니다. 누가 숲을 헤치고 물을 더럽히는지, 누가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괴롭히는지 다 보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사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앞에 무덤가에 핀 담배꽃, 그 꽃 한 줌 꺾어다가 말아 피웠어. 나직나직 노래하며 아침 저녁으로 박석고개와 무학재를 넘는 이 사람. 서울 사는 박태성입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인 박태성은 어른이 되자 북한산 북쪽에 있는 산소 곁에 움막을 짓고 날마다 오가며 어려서 못한 3년 심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에 정성을 다할 뿐이다. 짐승들도 그 정성을 알았을까요? 심효를 하는 동안 움막 주변에는 여우도 늑대도 삭도 표범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눈길을 헤치며 고개를 넘던 박태성이 추위에 지쳤는지 그만 푹 쓰러져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한달음에 달려내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지만 이토록 한결같은 일은 처음이다. 그 뒤로 사람들은 날마다 박태성을 등에 태우고 북한산을 넘나드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군이 정성을 알아보았구나. 박태성이 남은 심효를 하는 동안 호랑이는 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산소 앞에 엎드려 절하는 박태성과 묵묵히 앉아 지켜보는 호랑이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였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박태성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던 날 밤, 박태성의 무덤 쪽에서 밤새도록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다음 날 무덤가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엎드려 죽어 있었다지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박태성의 무덤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산 자락에 가면 두 친구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효자 박태성의 묘지에는 무덤을 지키는 석상이 풀숲에 숨어 있고 산 부추꽃이 은은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제가 역사 만화를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역사 만화를 하면 호랑이나 아니면 말, 우리 선조들하고 가까이 있었던 동물들이 그 장편 극화에서는 다 나오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토끼나 호랑이를 소재로 한 이야기도 그리게 되고. 이제 우리 땅에서는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할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박태성 같은 이가 산에 오르면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방석 같은 등을 쓱 내밀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처음으로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은 단군 신화. 환웅이 범과 곰에게 마늘과 쑥을 주며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을 버티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한 이야기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 박지원이 쓴 호지를 비롯해 호랑이와 곶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호랑이 형님 등 호랑이 이야기는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이나 설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무속에서 숭배하는 산신을 그린 산신도에도 호랑이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호랑이가 산신과 동일시되거나 산신령의 심부름꾼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또 민화에서는 익살스러운 이웃이자 친구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영물이죠. 우리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들은 그 몸짓과 표정이 각양각색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능청스럽기도 하고, 한 미술사학자는 그것이 한국인의 불뚝거리는 기질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사실은 그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면성을 무서운 존재보다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해서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이 얘기에서 설화에서 그림 속에서 풀어내고 있잖아요. 목인상은 상여에 장식했던 것으로 망자의 저승길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인형입니다. 목인상에는 용이나 말, 봉황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호랑이들의 표정이 참 다양하죠. 개화기 이후 본격적으로 책이 출간되기 시작한 근대에 들어서는 각종 책 표지에 호랑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일제는 한반도의 지도를 토끼 모양에 빗대어 우리 민족을 나약한 존재로 각인시키려 했지만 1908년에 발간된 잡지 소년의 창간호에 최남선은 한반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호담지국이라 불릴 만큼 호랑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레 호랑이 이야기책도 많이 출판되었죠. 해와 달 이야기를 그린 코주부 김용환은 의뭉스러우면서도 익살맞게 호랑이 사파를 그렸고, 문학가 이상은 자신의 시집에 행운의 상징이라며 호랑이 무늬를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멸종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일제였다. 조선 휘보, 총독부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해로운 짐승을 퇴치한다는 구실로 1915년부터 1942년까지 총독부에서 남획한 호랑이가 무려 97마리. 그 결과 해방 후 우리 땅에서는 호랑이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산신상군해가지고 이 호랑이를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우리 대표 동물은 호랑이에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이렇게 10여 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북한의 조선범, 러시아의 시베리아 아무르 호랑이, 중국의 동북호, 이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호랑이가 DMZ 일부분만 열어주면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피를 섞어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 때마다 우리는 호랑이를 앞세웠습니다. 귀여운 호돌이도 기억하시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상징했던 대표 마스코트입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표상들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죠. 자,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호랑이를 꺼내볼까요? 삼각산 호랑이 안녕!